사표를 내지 않는 이유. Nope. 아마 의대생들처럼 데꼬였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댓글 쓰고 티키타카한 것을 언론을 통해 펌프질하더니 이제는 총조회수로 작업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고 박지선 씨의 유서를 단독 타이틀을 걸고 보도해서 일베 본질인 네이버에서조차 비판하더니 이젠 검찰 2%에 올라온 글이 이 조회수가 엄청나다며 검찰 내부의 반추미의 정서가 깊다는 것을 암시하도록 교묘하게 제목과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요. 조회수, 이거 진짜 어이가 없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 영상을 올린 것이 제가 볼 때 노딱으로 삭제한 영상까지 포함하면 조회수가 5천만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이 전부 윤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엄청나게 비웃음을 받지 않을까요? 지금 언론들이 하는 행동이 이거랑 같습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그 부분으로 현재 법무부가 감찰하는 것을 비상식적이고 월권이다 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언론들 웃기지 마세요. 우리 지침 안에서도 윤 총장을 도중에 파면이나 해임하지 않고 그냥 임기 지키면서 계속 수사받고 감찰받다가 공수처 1호로 수사를 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기에 임기를 지키라는 것에 있어 찬성한 여론도 있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물러나려면 1년도 더 전에 나갔어야죠. 아무튼 오늘 진천만점에 가서 얘 식구들 다 만나는 것으로 아는데 오늘 또 펌프질하는 기사 엄청 나오겠네요. 뭐 자유민주주의, 독재 이런 발언이 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검찰 내부의 소식들이 언론으로 전해지는 건 정말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면 사실 가장 기대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범죄에 대해서 이 공소 수사가 이루어져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법에 있는데도 그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고 다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하면 피의사실 공표죄는 선정국에서는 이런 죄가 없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공무사항의 비밀을 누설할 수가 없거든요. 수사 과정도 일종의 비밀이기 때문에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누설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공무상 비밀 누설 위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과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검찰은 지켜야 할 그들의 역할을 외면하고 이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반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수처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권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만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백하게 수사의 대상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도 또는 장관이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의 방법은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의 독재시대의 수사 방법을 지금 현재와 같은 인권 친화적인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권 말살적인 수사라든가 괴롭히기 수사 또는 사생활을 폭로하는 그런 수사 등은 엄격히 금지되어야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인권 친화적인 수사개요. 또 지금 가장 중요한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도 충분히 목소리에 들어야 하는 부분이고 검찰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수석이었고 나가 상관인 법무부 장관이며 그 전에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최고의 법학자였던 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은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금지라고 하는 이 명백한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잘 지키면서 인권 친화적인 여러가지 수사 방법들을 개발해서 이것을 적용시키고 현장에 안착시키고 함으로써 국민들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수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런 아주 단순한 것을 우리 국민은 원했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 것이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검찰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아나무인. 이게 바로 우리가 윤석열 검찰을 보면 느낀 것인데요. 이유는 그들도 압니다. 자기들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사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선출 권력의 수장인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은 임기가 있는 경우고 관료 조직이라는 것은 임기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검사 개인, 검찰 조정의 개인이야 어찌 대통령보다 많은 권한을 가지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검찰이라는 하나의 집단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나라의 정책을 좌우하고 정책을 또한 좌초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을 모피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경제정책을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큰 변화를 초래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또한 법조 권력을 보더라도 법조인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했을 때는 이런 국정농단 사태와 비슷한 사태도 일어나고 또한 대법원의 재판도 저버는 사법농단 사태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법조인 개개인, 이 검사 개개인의 힘이 약하지만 조직으로서 또 하나의 카르텔로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집단이 된다고 하면 사회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국가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조직을 한 번에 다 기억하기는 힘듭니다. 하나씩 다 법조화를 통해 시스템을 만들어 제어를 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을 우리 추다라크 장군께서 잘하고 있으십니다.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법률이 개정되고 또는 법률이 제정되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역시 행정부처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수법안이나 또 형사사법 개정안, 다시 말해서 검경사고 조정 문제를 추진하는 단위는 역시 법무부가 되겠죠. 법무부가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추 장관은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는 검찰을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신문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이 법무부와 상호협조를 해가면서 현장의 개혁, 실무의 개혁까지를 추진하는 것이 향후 벌어질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핵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법무부가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내규라든가 예규라든가 이런 이 법적 체제를 완비할 수 있는 것이 역시 법무부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정당한 요구나 또는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오히려 더 검찰 내부에 명분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 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후가 충분히 소통이 되고 또 의견 교환이 되고 또 국민의 의견까지 모아나갈 때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이 제대로 형성되어서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3% 중반인 추미애 장관의 차기 대선 지지율은 시대정신에 바람을 타 급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